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한 이유.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는데 승진은 아부를 잘하는 동료가 차지했습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갑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학습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입니다. 선량함과 현명함을 동시에 갖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려고 자신은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여러 번 이사도 다녔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과외비며 학원비며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자라서는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안부 전화는 부담스러워하고 명절에 집에 오는 것조차 의무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이가 옛날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라며 부모의 조언을 무시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과보호했나? 아니면 너무 엄하게 했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의 반응이 부모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부모를 밀어내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거부가 아니라 성장의 한 단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쏟은 사랑과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인격 깊숙이 자리 잡아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의 야근에 불평하지 않고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에 웃으며 동참했습니다. 시댁일에 앞장서고 아이들 교육에도 전념했습니다. 그가 승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내 인생을 통째로 헛되게 보낸 건가? 이런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긴 가치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철학적인 혼란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신이 당신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 그 시간들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전에 즐겁게 했던 일들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 대로 외롭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만 보이고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뇌의 병입니다.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견뎌온 결과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우울증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실제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미의 상실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성실한 헌신적인 사랑, 자식에 대한 희생 등이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량하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외부의 평가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가치 있다고 느끼고 그들이 실망시킬 때 무너지곤 했습니다. 이제는 내면의 힘을 키울 때입니다. 내면의 힘이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떤 결과를 얻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일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뭐라고 위로해줄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대하려 하고 모든 요구에 응하려 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죄스럽게 느꼈고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기 싫은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면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볼 때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탐색해 나가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미뤄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느껴보거나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면 됩니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없는 것, 잃은 것, 잘못된 것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웠던 것, 버스가 정시에 왔던 것. 이런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것에 주목하는 습관이 생기면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용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용서는 이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해 주세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서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온전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주 책 한 권 읽기,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언젠가는 남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만나게 될 기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와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알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 이야기는 분명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세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